근력 검사죠. 근력 검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도수로 이제 선생님이 직접 도수로 가지고 손으로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상지 쪽을 하고 하지 쪽을 하는데 이제 MMT 검사는 모든 근육을 다 할 수 있지만 사실 근육이 개별 근육을 테스트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근육의 주동근을 검사를 한다 이렇게 러프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먼저 이제 상지 쪽에 대한 근력 검사고 그다음에 이제 하지 쪽, 몸통 쪽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지를 구분해서 몸통 쪽은 우리가 코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100% 이제 협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지와 하지를 나눠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고 항목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좌우를 검사하는 거겠죠. 이 사람의 근력이 약한 쪽이 만약에 왼쪽이다. 그럼 우리는 오른쪽으로 우세하게 쓰려고 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무의식 상태에서는 이 사람의 고유한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근력 검사를 통해서 이분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보세요. 자, 정거근은 우리가 했는데 정거근을 이제 누워서 하는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팔꿈치를 접어서 자, 제가 팔꿈치를 이렇게 수직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이제 버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먼저 프로트랙션을 유지합니다. 프로트랙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가 수직으로 눌러보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눌렀을 때 이분도 느낍니다. 아, 내가 여기에 힘이 없구나. 그리고 저도 느낍니다. 아, 이분이 지금 밀리려고 하구나. 자, 이거를 주고 자, 내 힘에 그냥 체중으로 가볍게 눌러보는 거예요. 근데 남자 같은 경우 힘이 좋겠죠. 그럼 조금 더 눌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에 같은 힘을 주면서 좌우의 근력을 우리가 러프하게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느낌하고 자, 반대쪽도 같이 하면 되겠죠. 반대쪽 잘 안 보이시니까 그냥 보고만 계시면 됩니다. 자, 프로텍션을 만들어서 수직으로 눌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훨씬 이제 느낌이 어느 쪽이 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왼쪽이 약하다는 거를 저도 알고 자, 이분도 알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거근 팔꿈치를 접어서 이렇게 프로텍션을 시켰죠. 그럼 이제 정거근의 기능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작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바로 상한 삼두근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상한 삼두근도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해볼 건데 그대로 제가 이제 여기 팔꿈치를 살짝 잡아서 제 반대쪽 손으로 이 손목 쪽의 위치를 이렇게 딱 잡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서 또 손으로 누르려고 할 필요가 없이 제가 체중으로 살짝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눌러줍니다. 버팁니다. 자, 이렇게. 근데 여기서 만약에 팔꿈치가 내려간다든지 뭐 움직인다든지 떨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아, 힘이 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반대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 손으로 팔꿈치를 그냥 살짝 터치하는 거예요. 움직임을 체크하는 거예요. 움직임을. 그리고 이쪽 손으로 손목 쪽에 터치를 하고 자, 손목 쪽에 터치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체중으로 이렇게 눌러보면 왼쪽이 훨씬 약합니다. 자, 왼쪽에 상한 삼두근의 힘도 약하고 이제 정거근 힘도 약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분이 무의식 상태에서 일어나게 이 베드에서 일어나게 될 때 어떤 손을 짚고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생각하지 않고 하면 그죠? 오른손을 짚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근데 이런 말을 하기 전에 한번 짚고 해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손을 이제 이런 식으로 짚고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이쪽이 더 우세하니까 자, 우리 몸이라는 거는 어디가 강한지를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상태에서는 자기가 우세한 쪽으로 움직임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선생님들이 만약에 내가 급할 때 바닥에 뭔가 떨어뜨렸어. 근데 뭔가 떨어지려고 해. 컵이 떨어지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이쪽으로 떨어져요. 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손이 먼저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내가 잘 쓰는 오른손이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무의식 상태에서는 내가 우세한 쪽을 주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뇌에서 어떻게 다 그쪽으로 고유 감각 정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훨씬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근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유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력 평가를 통해서. 자, 그다음에 정거근 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극상근하고 상한 이두근도 누운 김에 상한 이두근도 해보겠습니다. 다리를 뻗어보시고. 자, 상한 이두근은 이제 팔꿈치를 접어서 자, 내가 보세요. 상한 이두근은 자, 이렇게 손바닥이 얼굴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상한 이두근 검사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손을 엄지가 머리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상한 요골근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근육에 감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한 이두근을 검사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깨 쪽을 터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당길 때 자, 그냥 당기면 안 되고 힘 이렇게 하고 당기는 거예요. 힘을 먼저 말하고 버티세요. 힘 말하고 손으로 또 당기는 게 아니고 체중으로 당기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힘 이렇게 체중으로 짧게 당겨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저항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분한테 오히려 조직의 손상을 유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짧게 2, 3쪽 닫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힘이 어느 정도 있다. 자, 이거를 이분도 알고 저도 아는 거예요. 반대쪽도 검사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누르는 게 아니고 그냥 터치를 하는 거예요. 자, 버티세요. 힘. 이쪽이 전체적으로 다 약하네. 느껴집니까? 상한 이두근도 지금 왼쪽이 더 약합니다. 자, 이렇게. 그럼 내가 무거운 걸 들 때, 팔꿈치를 굽을 때 왼쪽보다는 이제 오른쪽을 더 많이 쓰려고 하겠지.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한 삼두근 했고 극상근, 극하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엎드려 볼게요. 자, 엎드려서. 자, 우리가 이제 손이, 자, 이렇게. 자, 이런 패드가 있으면 이제 어깨가 지금 약간 호리존탈 어덕션이 돼 있죠? 여기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이를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자, 조금 더 선생님들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앉았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 선생님이 힘을 주게 되면 외회전에 대한 검사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외회전 근육들은 극하근일 겁니다. 소원근하고. 그럼 극하근하고 소원근의 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외회전근. 그럼 제가 보세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회원님이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여기 보고 있으면 됩니다. 자, 버텨보세요. 힘. 자, 이렇게 한번 살짝 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 손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좌우의 외회전 근육의 힘을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반대쪽으로 손을 밀어보면 이렇게 힘을 주는 거죠. 그럼 이제 어깨를 내회전한 겁니다. 그럼 내회전에 대한 힘을 보는 거죠. 자, 보세요. 내회전 근육은 여기 있는 대원근, 자, 그다음 광배근 이제 이런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살짝 이제 볼륨감이 생길 겁니다. 이쪽 부분은. 자, 아래쪽으로 눌러보세요. 자, 놓고. 자, 여기 힘이 딱 올라오는 게 아마 보일 거예요. 이렇게. 자, 혹시 좋아요. 다시 한번 이 부분 잘 보세요. 힘. 오케이, 놓고. 자, 여기를 한번 보시게 여기. 자, 이렇게 근육이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 딱 올라오죠? 이 부분 딱 이렇게 올라옵니다. 힘 빼시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근육을 테스트하는 자체가 촉진을 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제 근육을 촉진하는 것도 이러한 방식으로 근육을 수축을 통해서 촉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지금 힘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좌우를 꼭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촉진을 하는 게 아니고 근육의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상지 이제 극상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어나 볼게요. 자, 극상근은 자, 우리가 스캐플라 플랜에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자, 스캐플라는 자, 옆으로 살짝 돌아볼까요? 자, 스캐플라는 이제 몸통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마면, 관상면을 기준으로 살짝 30도 전방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이마면을 기준으로 살짝 30도 방향으로 기울어져요. 그걸 우리가 스캐플라 플랜, 견갑면이라고 하죠. 또는 어깨면이라고 하는데, 자, 그 방향으로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뻗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극상근은 자, 이렇게 약간 앞쪽으로 30도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캐플라의 극의 위쪽, 극상 Y에 기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할 때도 이제 호리존탈 플랜, 아니 그러니까 그 코로나 플랜 라인으로 검사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살짝 앞으로 이렇게 30도 정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저항을 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이제 이 극상근이 수축을 해야 되겠죠? 자, 제가 저항 주겠습니다. 버티세요, 힘. 자, 여기 느낌하고 내리시고 반대쪽. 자, 버티세요, 힘.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럼 자, 바로 던져보세요. 양쪽 귀찮을 수 있으니까 양쪽 다 같이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자, 유지하시고 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 약한 쪽이 있겠죠? 그럼 이제 극상근이 약하면 그쪽에 어깨의 안정성이 좀 떨어져 있을 수 있겠다. 또 외전을 할 때, 외전이라는 움직임을 할 때, 자, 여기가 서로 속근육과 겉근육이 협력이 안 돼서 이쪽에 뭔가 회전 근개나 또는 어깨 충돌 증후군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 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그러면 극상근까지 진행했고, 그다음에 이제 하지 근력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장요근을 한번 쭉 앞으로 해보세요. 장요근은 여기서 이제 고관절을 이제 올릴 수도 있겠죠? 들고 있어요. 유지하세요. 내가 이렇게 수직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힘을 보내서 들어보세요. 자, 버티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자, 누워서 해볼게요. 누워서 장요근. 그 다음에 이제 다리를 이렇게 펴서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과정에서 다 하시겠지만은 이 장요근이라는 근육은 기시점이 허리에 이제 그 행돌기 1번부터 5번까지 행돌기에 붙어서 이 대퇴골 피머의 소전자에 정지를 합니다. 그러면 소전자는 생각보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뼈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 대퇴골이라는 뼈가 있으면 여기 보면 대결절이 있습니다. 대결절은 외측에서 만져지고 소결절은 보세요. 이렇게 안쪽으로 숨어 있기 때문에 내 외회전을 해야지 딱 드러납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외회전을 해야지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테스트를 할 때는 근육을 짧게 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할 때 약간 외회전과 에이비덕션과 약간 플렉션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검사를 하게 되면 자, 내가 그 자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약간 20도 정도 플렉션을 하고 약간 20도 정도 이제 외전을 합니다. 그리고 살짝 20도 정도 외회전을 한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 소전자와 여기 부분 기시점과의 거리가 가까워졌죠. 그러면 이제 그 벡터, 그러니까 토크 값이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 부분이 이제 중립이라고 했을 때 유지하세요. 미들레인지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서 이분이 버티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눌러봅니다. 버티세요 힘. 그때 반대쪽 골반을 살짝 터치하고 고정을 시켜주고 힘을 줍니다. 힘. 그리고 눌러보는 거예요. 그때 힘이 없으면 장요근의 기능이 좀 떨어져 있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고, 자, 이쪽도 마찬가지 20도 굴곡 외전 외회전 유지하세요 힘.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항을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장요근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자, 여기에 기능이 좌우의 차이를 통해서 어떻게 허리에 붙어 있으니까 허리의 영향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장요근은 왜 중요하냐? 자, 우리가 이제 허리에서 이제 하지로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척추 몸통에서 하지를 연결해주는 거의 유일한 근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실제로 보세요. 척추와 하지를 연결해주는 근육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런데 거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자, 몸통에 붙어 있는 거는 거의 골반에서 끝나죠. 몸통에 있는 근육들은. 그리고 자, 종아리 이제 허벅지 근육들은 골반에서 시작해서 하지로 내려가죠. 근데 골반은 우리가 상지로 하고 분류하기 좀 힘들단 말이야. 근데 허리에서 시작해서 대퇴골로 가는 근육은 거의 장요근이 유일하단 말이야. 특히 요근 쪽이 자,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허리 고관절을 굴곡도 시키지만은 허리의 안정성에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장요근의 기능을 반드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둔근 우리가 아까 했습니다. 보도록 하세요. 자, 중둔근은 자, 고관절을 90도 굴곡한 상태에서 자, 고관절을 이제 여기서 무릎도 90도 굴곡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고관절을 신전을 할 때 이 발목이 고관절까지 내려오는 그 같은 선상에 있는 그 범위까지만 이제 이렇게 자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위쪽 다리를 자, 들어주고 자, 여기서 거의 중립 위치. 그러니까 고관절의 각도가 0도라고 생각하는 그 위치에서 버팁니다. 한 40도가 최대 범위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25도까지 갈 수 있는데 생마다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중간 정도에서 우리는 근력을 검사해 보겠습니다. 버티세요. 힘. 그리고 제가 눌러봅니다. 이렇게 버팁니다. 그때 이제 보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골반이 위쪽으로 엘리베이션 되든지 또는 고관절의 굴곡근이 이제 굴곡이 된다든지 뭐 이런 이제 보상 작용이 일어나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툭 떨어지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약증을 우리가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반대쪽을 또 체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중둔근을 검사하는데 중둔근의 기능은 굉장히 또 마찬가지로 허리 쪽하고 허리 건강하고 관련성이 높습니다. 자, 이 외측에 대한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근육이기 때문에 자, 이 외측에 대한 안정성이 없으면 허리에는 이제 회전이 잘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가 이제 안정성이 없으면 골반이 회전이 잘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허리까지 회전을 하고 허리는 회전에 대한 부하가 굉장히 약한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허리 질환을 만들 수 있고 또 고관절의 직접적인 질환도 만들어낼 수 있죠. 자, 중둔근을 일을 하지 않으면 대퇴골이 내회전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고관절이 찝힐 수 있고 무릎이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굉장히 중요한 기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를 근력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자, 상체의 힘을, 자, 예를 들면 이걸 꽉 잡아보세요. 자, 꽉 잡고 있어요. 자, 이거 꽉 잡고 있으면 이제 복부 쪽에 반사적 근활성이 일어나죠.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버티보세요. 그러니까 힘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분은 중둔근이 약한 것보다도 체간의 안정성이 없어서 이 중둔근이 약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은 이제 중둔근의 활성도도 중요하겠지만, 체간의 안정성을 먼저 우리가 만들어주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둔근. 자, 대둔근은, 자, 엎드려 볼게요. 자, 대둔근의 개별적인 근육을 보기 위해서는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을 접고, 자, 무릎을 접으면 햄스트링의 개입이 최소화되겠죠. 자, 이게 뭡니까? 그렇죠. 능동 불충분입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짧은 상태에서 이제 하니까 근육의 힘을 잘 못 쓰겠죠. 이 상태에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자, 고관절의 신전 각도는 자, 20도, 10도에서 20도입니다. 유지하세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위에서 허벅지 뒤를 잡고 눌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대둔근에 대한 기능을 좌우 비교할 수 있겠죠. 유지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거 왼쪽이 더 힘듭니까? 네, 왼쪽이 더 힘듭니다. 근데 단 이렇게 검사했을 때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자, 어떤 단점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허리가 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허리에 조금 더 이제 뭐 베개, 얇은 베개라든지 쿠션감 있는 거를 이제 깔아주면 조금 더 괜찮을 수도 있을 거고, 또 이런 검사보다는 바로 놓으세요. 조금 더 기능적인 검사도 추가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브릿지 자세에서 다리를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다리를 모아서 이 정강이를 약간 이제 직각으로 만들어줍니다. 직각으로. 생각보다 무릎을 조금 많이 구부려야 돼요.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드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자체가 지금 많이 구부렸기 때문에 햄스트링이 많이 활성화가 안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왼쪽의 엉덩이 기능을 조금 많이 보고 싶다. 그럼 이제 팔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쪽도 붙여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 다리만 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쪽에 둔부가 많이 활성화되겠죠. 그리고 좌우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엉덩이, 사실 뭐 이제 엉덩이도 쓰고 허리도 광배도 쓰지만 이 팔을 올렸기 때문에 엉덩이를 더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엉덩이가 메인 운동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다른 근육도 사실 쓰지만은 이제 엉덩이가 주동적으로 써야 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자, 이것도 이제 엉덩이를 검사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허리 부담이 아까보다 이제 훨씬 적어지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락은 이제 햄스트링 아까 했죠. 햄스트링은 이제 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햄스트링 같은 경우는 다리를 뻗고, 자, 이쪽을 검사하는 건데, 90도 정도 무릎을 굴곡한 상태에서, 자, 그대로 버티세요 할 때 제가 체중으로 당기는 겁니다. 손으로 당기면 안 되고 체중으로. 자, 버티세요, 힘. 오케이, 버티세요. 자, 버티세요, 힘. 이렇게 버티는 체중으로 당기고, 반대쪽이랑 같이 검사, 버티세요, 힘. 오케이, 이렇게 합니다. 자, 보통 햄스트링 같은 경우는 단축되면서 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남성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기능을 검사를 해야 되고, 햄스트링이 약해지고 짧아지고 약해지면 이제 허리에 질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자, 프레임의 전환에서 공부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이어서 테스트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퇴사두근 검사는, 자, 앉아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약간의 끝까지 펴지 않으시고 살짝 한 구부린 상태에서 한 30도. 자, 버티세요, 힘. 그리고 제가 저항을 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이 대퇴사두근의 힘을 볼 수 있겠죠. 자, 구부린 상태에서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버티세요, 힘. 이렇게 체중을 실어서 항상 근력 검사를 할 때는 체중으로 검사를 하고 짧게 검사를 한다는 거. 자, 이렇게 대퇴사두근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락근입니다. 수락근은 자, 엎드려 볼게요. 자, 개별적인 근육의 이 검사는 그 본 과정, 오프라인 과정에서도 다 이제 해볼 겁니다. 자, 여기서 수락은은 경골의 내회전 근육입니다. 경골의 내회전 근육이기 때문에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 자, 이 햄스트링에 이제 동원되는 걸 조금 이제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경골 자체를 내회전시키는 거예요. 내회전시키고, 자, 이분한테는 버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회원님, 자, 경골 내회전시키고, 자, 내회전시켜 놓은 상태에서 버티세요 할 때 제가 발을 잡고 돌려줍니다. 자, 버티세요, 힘, 버티세요, 힘. 자, 버티세요, 힘, 버티세요, 힘. 자, 이제 못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자, 생각보다 이제 수락근이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내회전을 하는데 왜 발을 자꾸 돌립니까, 선생님? 질문할 수 있겠죠. 자, 발을 잡으세요. 경골에 내회전을 할 때, 만약에 내가 저항을 할 때 여기를 잡고 외회전하면 피부가 돌아갈 수가 있어요, 피부가. 그러니까 그립감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자꾸 돌리는 건데, 그러면 보세요. 이 발을 잡고 만약에 발에서는 이 발 테스트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은 버티고 있는데 이 경골이 만약에 수락근이 약하면 얘가 외회전이 되겠죠. 경골 자체가 외회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테스트가 되는 거야. 발은 버티고 있으니까 버틴 상태에서 얘가 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반대쪽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럼 수락은 왜 이제 이 근력 검사를 해봐야 되냐? 자, 수락은 경골이 외회전, 상대적으로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경골에 내회전하는 근육의 힘이 약하겠죠. 대표적인 근육이 이제 수락근인데, 수락근은 무릎의 안정성에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의 기능을 우리가 체크해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본 과정에서 실제로 실기를 다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경불근 한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놓으세요. 자, 우리가 이제 실제 발목에 이제 여기 요 발등 쪽에 힘줄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 힘줄 중에서도 두 번째와 네 번째 힘줄들이 있죠. 자, 여기가 긴장되고 타이트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심한 분은 발가락이 이렇게 접혀 있어요. 이렇게 접혀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이제 생각보다 정경불근이 약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자, 우리가 발목을 돌시를 할 때 정경불근이 쓰죠. 정경불근이 일을 못하면 이 발목에 이제 장지신근이 있습니다. 이 장지신근이 이 발목에 배측굴곡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장지신근은 발가락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배측굴곡 플러스 발가락을 신전을 합니다. 근데 정경불근은 순수하게 이제 인벌전과 그다음에 이제 배측굴곡을 유도하는 근육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 근육이 약하면 이 장지신근이 보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름 같은 경우는 슬리퍼를 많이 신고 다니기 때문에 장지신근이 보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발목을 배축 끌고 하는 힘이 약해지겠죠. 그럼 발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포아웃되거나 또는 발목을 지지하는 이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정경불근은 아치를 만드는 이 근육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치가 무너져 있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근력 검사를 하는데, 근력 검사 같은 경우는 먼저 장지 신근을 검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발가락까지 다 신전을 만들어 놓고 내가 포풋 전족부에 손을 겁니다. 그리고 회원님한테는 버티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버티세요, 힘. 그러니까 안 딸려오면 힘이 좋은 거죠. 안 딸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발가락을 구부린 상태에서 발가락을 구부리면 장지신근의 힘을 배제시키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정경불근의 힘만 보는 거예요. 자, 발가락을 구부려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버티세요. 포풋을 잡고 이 전환의 수평으로 내 체중으로 당기는 거예요. 버티세요, 힘. 그럼 이제 생각보다 못 버팁니다. 자, 이런 분들은 이제 정경불근이 약하구나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경불근이 기능해야 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이제 발목이 딱 다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쪽도 체크를 해보면, 자, 발가락 신전을 만들고, 자, 전족부를 딱 잡고 버티세요, 힘. 보는 거야. 이쪽은 좀 같이 힘이 약하네. 자, 그다음 발가락 굴곡을 딱 시켜놓고 다시 당겨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힘이 좀 약한 게 느껴지고,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은, 약한 분들은 이제 이 발가락이 굴곡된 상태에서 당기면 발가락이 갑자기 이제 신전되면서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고 이제 힘이 약하니까 장지신근으로 보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반응을 보면서 이제 예측을 하고 유추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경골근입니다. 후경골근은 실제로 인버전 근육이죠. 인버전 근육이죠.
그럼 내가 이제 오픈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검사를. 자, 플란타 플렉션의 정경 부분은, 후경 부분은 이제 tibialis posterior입니다. 자, 플란타 플렉션의 인버전 근육이에요. 그럼 내가 플란타 플렉션의 인버전을 만들어 놓고, 난 어떻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에버전으로 힘을 주면 이 근육의 테스트가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근데 후경 부분은 미드풋에 붙어 있죠. 나비큘라와 큐네이폼 첫 번째에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버전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유지하세요. 내가 에버전으로 미드풋을 딱 고정하고 에버전으로 넘겨보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힘이 딸려오면 힘이 약한 거죠. 자, 이렇게 검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려와 보세요. 조금 더 기능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거 내려와 보세요. 그럼 이제 뒤로 돌아서 자, 뒤꿈치를 이제 들어보는 겁니다. 뒤꿈치를 들어보는데 뒤꿈치 들어보세요. 자, 이 뒤꿈치가 쭉 들려 올 수 있어야 되는데 한쪽에 예를 들면 뒤꿈치 힐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쪽에 힐업이 안 되고 자, 인버전이 안 되게 되면 거기에 후경부근이 약할 수 있고 또 후경부근이 약하게 되면 이 메타타잘 첫 번째 힘이 잘 안 실립니다. 자, 이런 거를 가지고도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 발 들고도 벽 잡고 이제 횟수를 해서 검사를 할 수도 있어요. 횟수가 예를 들면 25개가 정상인데 자, 뭐 10개밖에 못 한다든지 아니면 좌우의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후경부근 그쪽 기능이 떨어져 있구나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다. 기능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후경부근만 쓰는 건 아니죠. 근데 뒤꿈치를 끝까지 들어 올릴 수 있는 근육은 이제 후경부근인 거예요. 좋습니다. 자, 이 외에도 사실 근육이 굉장히 많지만은, 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큰 근육, 그리고 이제 기능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근육들을 조금 이제 근력 검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개별적인 근육으로도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지식과 능력이 있으면 조금 더 현장이 어떻게 풍성해지겠죠. 자, 이렇게 한번, 현장에서도 해보실 거고, 실제로 인터넷 온라인으로 보면서도 연습을 한번 이제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자,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MMT 검사였습니다. 뿅.